코어 머슬과 코어 머슬 인저리에 대해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피스 푸비스는 파이브로카틸리너스 조인트로 파이브로스 카틸리지 바깥쪽에 본 안쪽에 하이알린 카틸리지가 있죠. 이 두께는 약 1에서 3mm 정도고 이 사이에 파이브로카틸리너스 조인트 인터푸빅 디스크가 있고 그 미들라인에 클래프트가 있는데 프라이머리 클래프트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위쪽, 아래쪽 슈피리어 푸빅 리가멘트, 인피리어 푸빅 리가멘트 그리고 안테리어 포스티리어 쪽에 리가멘트 캡슐이 있게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코로나에서 본 슈피리어 푸빅 리가멘트 그리고 아래쪽 인피리어 쪽을 아크웨이트 리가멘트라고도 하죠. 이 리가멘트들은 엔티리어 푸빅 리가멘트는 여기 그 디스크에서 페리오스텀 쪽으로 머징이 되어서 같이 인서션 하게 되고요. 포스티리어 푸빅 리가멘트는 이 뒤쪽에 이렇게 있게 되는데 이것이 그 푸빅 바디에서 페리오스톰에서 같이 멀지하게 되겠습니다. 슈피리어 푸빅 리가멘트는 푸빅 크레스트에서 시작해서 푸빅 크레스트를 이어주는 것이고 인피리어 푸빅 리가멘트는 아크웨 리가멘트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인피리어 레이무스 즉 푸빅 레이무스에서 오리진해서 반대편까지 진행하는 그런 다이어그램에서 보시면은 인피리어 푸빅 리가멘트가 있고 이것은 푸빅 레이무스까지 익스텐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라테랄 쪽에 있는 이 부위를 펠시폼 리가멘트라고 하죠. 머슬과 텐돈은 심피스 푸비스의 액티브 스테빌라이저인데 앱도멘 쪽에서 중요한 것은 렉투스 앱도미니스 그리고 일류 인규얼 리가멘트 그리고 타이 쪽에서 중요한 것은 어덕트 롱구스 그리고 그라실리스와 스몰 어덕트들이 아포뉴로시스를 형성해서 이 기능은 앱도미널 월의 머슬과 어덕트 머슬의 안타고니스트 역할을 하게 되죠. 여기에 관여하는 게 렉투스 앱도미니스 익스트라 오블리크 인터널 오블리크 트랜스버스 앱도미날리스 이 아래쪽에서는 어덕트 롱구스가 제일 중요하고 어덕트 머슬들이 역할을 하겠습니다. 특히 키킹 스포츠일 때 이 두 머슬 그룹의 안타고니스트 액션이 심하기 때문에 인저리가 잘 일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퓨빅 플레이트, 퓨빅 심피스 푸비스 부위의 아나토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로어 앱도미널 레벨에서 미드라인 양쪽에 피라미달리스와 그 라테랄 쪽에 렉투스 앱도미니스 머슬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피라미달리스와 렉투스 앱도미니스 머슬을 볼 수 있고 그 약간 아래쪽에 심피스 푸비스의 슈피리어 에스펙트에서는 이 피라미달리스 앞쪽에 엔테리어와 뒤쪽에 포스리어 아포뉴로시스가 있고 피라미달리스 머슬이 있고 앞쪽에 엔테리어 뒤쪽에 포스티리어 아포뉴로시스를 퓨빅 본에서 같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좀 더 아래쪽에서는 엔티리어 퓨빅 리가멘트를 볼 수가 있고 이 바깥쪽에 라테랄 포션에 어덕트 롱구스가 인서션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앞쪽에는 포스티리어 아포뉴로시스를 볼 수가 있고 이미징에서도 엔티리어 퓨빅 리가멘트와 어덕트 롱구스 머슬을 같이 볼 수가 있으면서 여기에 포스티리어 아포뉴로시스가 있고 플레이트와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피리어 심피스 푸비스에서는 엔테리어 아포뉴로시스와 어덕트 롱구스 머슬을 같이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코로나레스는 그 슈피리어 푸빅 리가멘트와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엔테리어 푸빅 리가멘트를 중심으로 스캔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퓨빅 본이 보이고 있고 슈피리어 푸빅 리가멘트 그리고 엔테리어 푸빅 리가멘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엔테리어 푸빅 리가멘트에 어덕트 롱구스가 인서션을 하고 있고 이 엔테리어 푸빅 리가멘트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앞쪽을 커버하는 그 타이트 스트럭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 피라미달리스 머슬이 익숙하지 않은데 이 피라미달리스 머슬은 퓨빅 크레스트에서 오리진해서 리니어 알바에 인서션하는 그런 구조물이 되겠고 루틴 MR 이미징에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지탈에서는 페라세지탈 약간의 미들라인에서 오픈 미들라인에서 보시면 이 렉투스 앱도미니스가 위쪽에 있고 아래쪽에 피라미달리스 그 앞쪽에 엔테리어 아포뉴로시스가 있고 렉투스 앱도미니스와 그 다음에 피라미달리스 뒤쪽에 포스티리어 아포뉴로시스가 있고 퓨빅본에 어덕트 롱구스가 인서션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렉투스 abdominis, 피라미달리스, 엔테리어 아포뉴로시스, 포스terior 아포뉴로시스, 그리고 어덕트 롱구스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들라이너스는 그 피라미달리스 머슬이 있고 엔테리어 아포뉴로시스가 쭉 아래까지 내려와서 퓨비스의 인피리 포션까지 익스텐전하고 포스terior 아포뉴로시스는 이 심피스 푸비스의 수피리 포션, 즉 엔테리어 퓨빅 리가멘트죠. 예, 같이 멀징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피라미달리스, 엔테리어 아포뉴로시스, 포스terior 아포뉴로시스가 수피리 포션에 멀징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구조물을 이 플렉이라고 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피라미달리스, 엔테리어 퓨빅 리가멘트, 어덕트 롱구스 컴플렉스로 이 플레이트가 형성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어덕트 롱구스와 그 다음에 이 안테리어 퓨빅 리가멘트, 그 다음에 그 피라미달리스 머슬이 같이 인설션하는데 라테랄에서 더 잘 볼 수가 있죠. 렉투스 아브도미니스가 프락시말 쪽에 있고 피라미달 P에 피라미달리스가 있고 이것이 그 안테리어 퓨빅 리가멘트를 통해서 어덕트 롱구스 텐돈과 타이트하게 스트롱 커넥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저리가 있을 때 어덕트 텐돈의 어벌전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런 마이크로 디테일 어나토미 외에도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게 이 퓨비스 근처에 머슬들이 붙게 되고 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겠죠. 여기서 보시면 펙티네우스, 어덕트 롱구스, 브레비스, 그 다음에 그라실리스, 어덕트 매그누스 이런 순서로 1, 2, 3, 1, 2 뭐 이런 식이고 또 정형외과 논문에서 클리니컬로 이 퓨빅 클락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이 오른쪽 그 심피시스 푸비스를 중심으로 3시가 퓨빅 심피시스, 9시가 인구이널 리가멘트, 그 다음에 11시 렉투스 아브도미니스, 죄송합니다. 1시가 렉투스 아브도미니스, 11시가 슈피셜 인구이널 링, 그리고 7시에서 6시 사이가 어덕트 롱구스인데 이것이 왼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 시기를 반대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즉, 그 왼쪽에서는 3시가 인구이널 리가멘트가 되는 것이죠. 이제 아슬레틱 푸발지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슬레틱 푸발지아는 크로닉 그로인 페인이 액티비티가 있을 때 생기는 엄브렐라 텀으로 많은 터미널러지로 보고되고 있죠. 스포츠 허니아, 스포츠 먼스 그로인, 아슬레틱 허니아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허니아가 아니죠. 그래서 아슬레틱 푸발지아로 터미널러지가 같이 터미널러지가 정리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 중에 머스큘로스켈레탈 코어와 퓨빅 플레이트가 있는데 머스큘로스켈레탈 코어는 심피시스 푸비스의 미드라인 퓨빅 플레이트와 그 다음 렉투스 abdominis와 어덕트 아포뉴로시스가 있는 이 부위를 머스큘로스켈레탈 코어라고 그러고 퓨빅 플레이트는 미드라인에서 이 아포뉴로시스의 티커닝을 보이는 와드, 덩어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엔테리어 캡슐과 아티큘라 디스크가 타이트하게 어태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그 아틀레틱 퓨발지아를 진단할 때 여러 가지 진단을 썼습니다만 아스로그램도 했었죠. 그래서 요즘은 그 MR 이미징이 그 골드 스탠다드인데 그 아틀레틱 퓨발지아를 진단할 때는 루틴, 코로날, 엑시알, 세이터를 얻고 오블리크 엑시알과 오블리크 코로날이 추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슬레틱 푸발지아를 클리니컬로 이벨리션 할 때 이 정형외과 논문에 4가지 인저리를 중심적으로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퓨빅 본과 심피시스, 본 자체의 아티큘레이션 자체를 보는 오스테아티스, 이 디저티브 체인지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아나토미 말씀드리는 그 플렉트, P팩이라고 여기는 표시되어 있는데 프레퓨빅 아포뉴로틱 컴플렉스, 아포뉴로시스. 그 다음에 어덕트 롱구스를 따로 이벨리션하고 쇼트 어덕트를 같이 이벨리션 해야 된다고 하는 이 4가지 아이템을 제안했습니다. 이 환자의 수는 그 아틀레틱 푸발지아, 즉 렉투스 어덕트 프레퓨빅 아포뉴로시스의 인저리로 세컨다리 크래프트를 보이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세지타리에서 볼 수가 있고 그 스터 이미지에서도 이런 디펙트를 봄으로 해서 그 어덕트 렉투스 테어를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틀레틱 푸발지아의 첫 번째로 렉투스 어덕트 프레퓨빅 아포뉴로시스 인저리는 리피티드 스트레스에 의해서 렉투스 앱도미니스와 어덕트 롱구스의
그 커먼 아포뉴로시스의 인저리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텐돈 중에 하나가 인저리를 받게 되면은 다른 텐돈이 디제네레이션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아포뉴로시스의 디스럽션이 따라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징을 하게 되면은 프라이머리 클래프트 외에 센트럴 클래프트 외에 이런 디펙트를 보일 때 이것은 아틀레틱 푸발지아 즉 렉투스 어덕터 프레퓨빅 아포뉴로시스 인저리로 진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인저리의 MR 이미징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2002년 논문에 의하면은 이 아트로그램을 해서 이 디펙트를 찾았습니다. 이 피지올로지간 프라이머리 크래프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인피리어 라테럴 쪽으로 세컨더리 크래프트가 있을 때 이것을 아틀레틱 푸발지아라고 진단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의 이미징 파인딩이 슈피리어 클래프트 사인인데 이것은 슈피리어 퓨빅 레이무스의 인피리어 마질의 디펙트를 보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 프라이머리 크래프트가 있고 세컨더리 크래프트 사이드를 보이는 즉 인피리어 라테럴 크래프트를 보이는 아틀레틱 푸발지아의 케이스고 이 환자는 조금 더 포스티리어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슈피리어 퓨빅 레이무스 아래쪽이죠. 여기에 슈피리어 크래프트 사이드 즉 슈피리어 퓨빅 레이무스의 인피리어 마진에서 디펙트를 보이는 아틀레틱 푸발지아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레디알러지에 아포뉴로틱 플레이트 파셜 테어라고 진단을 하고 디스크라이브를 잘 해놔서 사진을 넣어봤습니다. 20세 남자의 축구 선수인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렉투스 에브노비니스 머슬의 아포뉴로시스의 파셜 테어가 있고 그 다음 코로나레스는 여기 파셜 테어가 같이 보이고 있으면서 본메로 이디마 그리고 퓨빅 본의 랩터 퓨빅 본의 이로저를 보이고 있다고 디스크라이브 되어 있습니다. 아틀레틱 푸발지아의 오스테아이티스 푸비스 제일 흔하다고 볼 수 있죠. 이것은 심피스 푸비스의 디제너레티브 체인지고 이 리피티브 오버유즈에 의한 마이크로 인스타빌리티에 의한 것입니다. 이미징 파인딩은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인데 본메로 이디마, 이로전, 아스티오파이트, 스클레로시스 그리고 디스크의 인주리, 허니에이션, 세컨더리 크래프트, 그 다음 프랙처까지 올 수 있는 본의 여러 가지 체인지를 디제너레티브 체인지가 오는 것을 오스테아이티스 푸비스라 부르고 이 오스테아이티스 푸비스는 그레이딩이 되어 있는데 그레이드 0, 1, 2, 3, 4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슬라이트 인터미디에이트 어드밴스 흔히 쓰는 용어는 아니지만 마일드 모더레이트 시비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cortical irregularity, cyst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레이드 2, moderate grade에서 보시면은 이 cortical irregularity가 미리미리로 되어 있지만 여기서 주의해 보실 것은 시스트가 있으면 특히 5mm 이상이 되면은 moderate로 보시면 되겠고 그거 이상이 되면은 advance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레이드 0는 정상, 그레이드 1은 mild, 그레이드 2에서는 오스티오파이트가 있고 이로전, 시스틱 체인지가 있을 때 이런 정도를 기억하시면 이거보다 약하면은 그레이드 1, 더 시비하면은 그레이드 3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15세 남자의 축구 선수에서 이 OCAD에서 이 디스크라이브를 오스테아티스 푸비스라고 했는데 이런 와이드닝이 있고 본 프래그먼트도 보이고 메로이디마 그 다음 오스테오파이트가 의심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소견들이 있는데 이 소견은 아포피자이티스와 거의 유사하죠. 아도레센트 이 환자에서도 아도레센트 오브유즈 인저리 메커니즘이 오스테아티스 푸비스와 같죠. 그 다음 그로스 프레이트 같이 인볼브하고 있어서 이 환자는 오스테아티스 푸비스만 있는 게 아니고 아포피자이티스도 같이 동반돼. 그래서 오스테아티스 푸비스 위드 아포피자이티스로 진단하고 싶습니다. 아틀레틱 푸발지아의 세 번째, 네 번째 어덕트 롱구스 머슬에 마이오텐디너스 인저리가 있고 그 다음에 어덕트 브레비스의 머슬 텐돈 인저리가 있는 소견이 되고 이런 케이스에는 이 인저리의 아나토미컬 설명뿐만 아니고 밤이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주면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리턴 투 플레이는 어덕터 릴레이트 그론 펜이 있을 때 이것이 어덕터 머슬에 인저리가 있게 되면은 이 리턴 투 플레이 시간이 2배가 길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햄스트링 인저리에 비해서 2.5배나 길다고 합니다. 그
그 다음에 abdominal related injury, 뭐 rectus abdominis도 포함되겠죠. 이게 같이 컨바인 되면은 그 출장이 4배 이상, 4배 이상의 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당연하지만 이 문헌에서 정리를 해보면은 축구 선수에서 어댑터 머슬과 abdominal 인저리가 같이 있는 경우는 없는 것보다 훨씬 더 긴 return to play 타임을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힙 임핀지먼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